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혈압약을 매일 먹으면서도 왜 혈관이 더 나빠지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행복한 인생담 라디오 특별 진행을 맡게 된 순환기내과 전문의 이동훈입니다. 저는 30년간 수천 명의 심혈관 환자를 치료하며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관 건강을 되찾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해 왔어요. 특히 87세 심근경색 환자를 2년 만에 완전히 회복시켜 의학계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는 혈관 건강의 진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그 비밀스러운 치료법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게 온 편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73세 김영희님의 사연입니다. 박사님, 저는 10년 전부터 고혈압 약 3가지를 먹고 있는데도 혈압이 계속 불안정해요. 최근에는 어지러움까지 생겨서 넘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혈압약이 정말 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김영애님의 고민,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현대인 3명 중 1명이 혈관 질환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많은 약물이 실제로는 근본적인 혈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30년간 순환기 내과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경험에 따르면 고혈압 약은 팔뚝 혈압만 일시적으로 낮출 뿐이에요. 말초 혈관의 상태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약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은 이철수님의 편지입니다. 박사님, 저는 당뇨약을 15년째 먹고 있어요. 혈당 수치는 조절되지만 인슐린 저항성은 전혀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약의 양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이철수님의 경우가 바로 현대의학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예요. 당뇨약은 혈당 수치만 인위적으로 감소시킬 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근본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해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서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는 건 화장실 변기가 넘치는데 물을 계속 틀어놓고 퍼내기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효과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약국이 아닌 우리 집 부엌에 있었어요. 박순옥님의 고민도 들어보세요. 박사님, 저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살을 빼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비만이 혈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박순옥님, 비만과 혈관 건강의 관계는 정말 밀접해요. 비만인 상태에서는 지방세포에도 혈액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초 혈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해요. 체중이 늘수록 혈관 길이도 함께 증가해서 심장이 더 많은 압력으로 피를 밀어내야 해요. 과도한 혈압약은 결국 신장 기능 저하, 어지러움, 심지어 낙상 사고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약물은 단지 증상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반창고일 뿐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럼 진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제 환자 중에 정말 놀라운 사례가 있어요. 한 65세 환자분은 10년간 3가지 혈압약을 복용했지만 여전히 혈압이 불안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릴 자연적인 방법들을 6개월만 실천했더니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또 다른 환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지만 제가 곧 알려드릴 특정 자연식품들로 식단을 바꾼 지 3개월 만에 정상 수치를 되찾았어요. 그럼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특정 영양소의 균형과 생활 습관의 변화에 있어요. 약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혈관 건강의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해드릴게요. 강미선님의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박사님, 혈관 석회화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혈관이 딱딱해져서 탄력을 잃었다고 하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강미선님, 바로 비타민 K가 그 해답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비타민 K가 그저 혈액 응고에만 관여한다고 알고 있지만 놀랍게도 이 영양소는 혈관 석회화를 막는 핵심 방어막이에요. 혈관이 석회화되면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스는 것처럼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돼요. 이렇게 되면 혈압은 치솟고 심장은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되죠. 비타민 K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혈액 속 칼슘이 혈관벽에 달라붙지 않도록 뼈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덴마크에서 23년 동안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말초 동맥 질환 위험이 무려 34%나 감소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홍길순 님이 질문하셨어요. 박사님, 비타민 K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흡수될까요? 홍길순 님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비타민 K는 시금치,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한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요. 시중에 판매되는 비타민 K 보충제의 90%는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권하는 방법은 시금치나 케일을 올리브 오일과 함께 살짝 볶아서 드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비타민 K의 흡수율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해요. 또한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을 찾을 때는 색깔이 중요해요. 녹색이 짙을수록 비타민 K 함량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비타민 K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세요? 비타민 K는 주로 식물에서 찾을 수 있지만 K는 나토, 특정 치즈, 버터 같은 발효식품에 풍부해요.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비타민 K는 K일보다 혈관 석회화 방지에 최대 7배 더 효과적이에요. 이번에는 최영자님의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박사님, 건강을 위해 매일 참기름을 한 숟가락씩 먹고 있는데 왜 혈관 검사 결과가 나빠졌을까요? 최영자님, 이건 제 환자분들이 정말 자주 하는 실수예요. 참기름은 물론 건강에 좋지만 오메가6의 함량이 매우 높아요.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서 오메가6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혈관 염증이 악화될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름은 모두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매우 위험한 오해예요. 적절한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혈관벽 두께를 줄여줘요. 특히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혈관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상적인 비율은 오메가3 대 오메가6가 1대 4예요. 그러나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이 비율이 1대 15에서 심지어 1대 25까지 치우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메가3가 풍부한 식물성 기름으로는 들기름, 아마씨유, 호두유 등이 있어요. 견과류 중에서는 호두와 아몬드의 오메가3 함량이 높아요. 식물성 오메가3는 AL의 형태인데 이는 체내에서 EPA와 DHA로 전환돼요. 하지만 이 전환 효율은 5%에서 10%에 불과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동물성 오메가3도 함께 섭취하는 게 좋아요. 청정한 바다에서 잡힌 생선, 특히 고등어, 연어, 참치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에는 이미 EPA와 DHA 형태의 오메가3가 풍부해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주 2회 고등어를 드신 후 3개월 만에 중성지방 수치가 200에서 120으로 크게 감소했어요. 김정남 님이 궁금해하셨어요. 박사님, 혈당이 높은데 기름을 더 먹으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요. 김정남 님 이해하시는 심정이에요. 하지만 적절한 불포화 지방산은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오메가3, 오메가6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폴리페놀과 올레산이 풍부해요.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은 담즙 배출을 촉진해 체내 콜레스테롤 제거에 큰 도움을 줘요. 또한 하이드록시타이로솔이라는 성분은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켜 당뇨 환자에게 특히 유익해요. 미국 심장학회도 하루 2큰술의 올리브 오일 섭취를 권장하고 있어요. 올리브 오일은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샐러드에 뿌리거나 구운 채소 위에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송민호 님의 편지입니다. 박사님, 콜레스테롤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을 낮출 방법은 없을까요? 송민호 님, 바로 피토스테롤이 그 답이에요. 피토스테롤이라는 이름은 낯설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는 식물성 스테로이드로 혈관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피토스테롤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100명 중 단 2명 뿐이에요. 피토스테롤은 체내 콜레스테롤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키고 혈관벽 두께를 억제하며 염증과 혈전까지 예방해요. 이 놀라운 성분의 착용 원리는 매우 흥미로워요. 피토스테롤은 분자 구조가 콜레스테롤과 매우 유사해서
우리 몸을 속이는 일종의 위장요원 역할을 해요. 몸은 피토스테롤을 콜레스테롤로 착각하고 콜레스테롤이 충분하구나라고 인식하게 돼요. 그 결과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합성량이 줄어들고 소장에서의 콜레스테롤 흡수도 감소해요.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피토스테롤 섭취를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하루 이제 피토스테롤 섭취만으로도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약 10% 감소시킬 수 있어요. 피토스테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카멜리나 오일은 피토스테롤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기름이에요.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 특히 피스타치오, 아몬드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또한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와 채소도 좋은 공급원이에요. 피토스테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돼요. 예를 들어 브로콜리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피토스테롤의 흡수율이 크게 높아져요. 장수진 님이 물어보셨어요. 박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장수진 님, 이제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혈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카멜리나 오일이에요. 카멜리나 오일은 현대의학에서는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사실 고대 로마인들이 이미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놀라운 기름이에요. 이 귀중한 기름에는 피토스테롤, 불포화 지방산 약 90%, 오메가 369, 그리고 토코페롤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카멜리나 오일의 가장 뛰어난 특징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2대1로 영양학적으로 거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오메가6가 지나치게 많은데 카멜리나 오일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의 건강상 이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제가 연구한 혈관 건강에 미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올레산과 불포화 지방산은 담즙 배출을 촉진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세 번째는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은 오메가3 비율이 매우 높은 식물성 기름으로 특히 알파리놀렌산 ALA가 풍부해요. 들기름의 오메가3 함량은 전체 지방산의 약 60%를 차지하는데 이는 다른 식물성 기름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예요.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안현숙님의 실수 사례를 들어보세요. 제 환자분이셨는데 매일 아침 압착 들기름을 한 숟가락씩 드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들기름으로 볶음 요리를 하셨다가 이상한 냄새와 함께 기침이 심하게 나셨어요. 안현숙님처럼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기름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압착유와 정제유예요. 압착유는 생식 재료를 기계적으로 눌러 짜낸 기름으로 영양소가 최대한 보존되지만 정제유는 열 처리와 화학 처리를 거친 기름으로 많은 영양소가 손실돼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핵심은 압착유는 생으로 섭취할 때 최적이며 정제유는 가열 요리에 적합하다는 점이에요. 압착유는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가열하면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발연점이란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로 이 온도를 넘어서면 기름이 산화되어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변해요. 한편 제가 환자분들께 꼭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기름들도 있어요. 조영숙님의 경험담입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이셨는데 평생 마가린을 즐겨 드셨어요. 그런데 심장 우회 수술을 받게 되셨고 제가 트랜스 지방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 쇼트닝과 같은 제품에 많이 들어있는데 포화지방보다 더 해로워요. 과도한 포화지방도 조심해야 해요.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굳는 것처럼 혈관에서도 굳어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어요. 가장 위험한 건 산화된 기름이에요. 한 번 사용한 기름을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오래된 기름을 섭취하면 체내 염증이 심각하게 증가해요. 이제 제가 추천하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윤태식님의 편지입니다. 박사님, 중성지방 수치가 300이 넘어 심각한 상태인데 도움이 되는 보충제가 있을까요? 윤태식님, 첫 번째로 제가 추천하는 건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혈관 건강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 영양제라고 할 수 있어요. 혈관 속 염증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며
혈관 자체를 보호하고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효과가 있어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양질의 오메가 3 보충제를 3개월간 복용한 후 중성지방 수치가 180으로 크게 감소했어요. 오메가 3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EPA와 DHA의 함량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추천하는 건 EPA와 DHA의 총합이 1000mg 이상인 제품이에요. 두 번째 추천 보충제는 피크노제놀이에요. 피크노제놀은 프랑스 해안가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저희 혈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 효능을 인정받은 보충제예요. 세 번째 제가 추천하는 보충제는 나토키나제예요. 나토키나제는 일본의 전통 발효 음식인 나토에서 추출한 효소로 혈전을 분해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뇌경색 발병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나토키나제를 복용했고 5년간 재발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요. 나토키나제는 혈전 분해 외에도 혈관을 이완시키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다만 나토키나제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수술 예정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저와 같은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해요. 네 번째 제가 추천하는 보충제는 코엔자임 Q10이에요. 코엔자임 Q10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생성량이 크게 감소해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신부전 진단을 받은 후 코엔자임 Q10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운동 능력과 호흡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어요. 코엔자임 Q10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정상화하며 특히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나요.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코엔자임 Q10이 특히 중요해요. 이러한 약물은 체내 코엔자임 Q10 생성을 방해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할 보충제는 비타민 B 복합체, 특히 비육, 엽산, B10이에요. 이 세 가지 비타민은 혈관의 독소로 작용하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의 대사에 필수적이에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으나 활성형 비복합체를 3개월간 복용한 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어요.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한국인의 약 40%가 MTHFR이라는 효소의 변이를 가지고 있어 일반 엽산이 아닌 활성형 엽산을 섭취해야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육, 비구, B12는 반드시 함께 섭취해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각각 따로 복용하면 효과가 크게 감소해요. 노경수님의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박사님, 85세인데 매일 아침 30분 걷기만 해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노경수님 물론이에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30분 걷기만 실천했는데 6개월 만에 말초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되어 발과 손의 저림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가 추천하는 혈관 건강을 위한 운동은 하루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단순히 체중 감량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시는데 혈관 건강에 있어 운동의 진짜 효과는 열량 소모가 아닌 혈류 증가와 세포 끝까지의 산소 공급에 있어요.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며 대사 물질 제거에 도움을 줘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하루 30분씩 천천히 자전거 타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다리 통증이 획기적으로 줄었어요. 근력 운동도 매우 중요해요. 근육은 우리 몸의 당 대사를 담당하는 주요 조직이거든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가벼운 아령 운동을 일주일에 3번만 실천했는데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개선되어 당뇨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어요. 식이지침도 매우 중요해요. 먼저 탄수화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예요. 단순 탄수화물, 특히 액상과당과 정제당이 함유된 음료수, 과자, 빵, 떡, 면 등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혈관의 염증을 일으켜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하루 3끼를 백미밥에서 현미밥으로 바꾸고 간식으로 먹던 빵과 과자를 견과류로 대체했더니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6.2로 감소했어요. 복합 탄수화물인 통밀, 현미, 귀리 등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혈관의 부담을 줄여요. 단백질 섭취도 적정량을 지켜야 해요.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간에 부담을 주고 신장 기능이 약화된 노인에게는 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권하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은 계란 1개, 닭가슴살 1인분 정도로 충분해요. 가능하다면 채소와 현미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혈관 건강에 더 좋아요. 채소는 하루 6접시에서 7접시의 녹색 채소를 섭취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아침마다 녹즙을 마시고 점심, 저녁으로 남을 반찬을 충분히 드신 후 만성적인 변비가 해결되었는데, 이는 장내 환경 개선을 통해 혈관 염증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어요. 생채소나 들기름에 버무린 나물이 혈관 건강에 특히 좋아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식사 때마다 생채소 샐러드와 들기름 나물을 챙겨 드셨더니 1년 만에 콜레스테롤 약을 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혈관 건강을 위한 일상 습관에 대해 알아볼게요. 유미경님의 편지입니다. 박사님, 주 3회 이상 외식하던 습관을 바꿔야 할까요? 유미경님, 외식을 줄이는 것은 혈관 건강에 있어 놀라울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쳐요. 대부분의 외식 음식에는 과도한 양의 설탕과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어 혈관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주 3회 이상 외식하던 습관을 월 1회로 줄인 후 만성적인 부종이 크게 감소했어요.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 하루 한 끼는 도시락을 지참하시는 게 좋아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퇴직 전 10년 동안 매일 아내가 싸주신 나물 위주의 도시락을 드셨고, 그 덕분에 주변 동료들이 모두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할 때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금연과 금주는 혈관 건강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알코올은 혈관 염증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에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50년간의 흡연 습관을 끊은 지 6개월 만에 만성 기침이 사라지고 걷는 시간도 2배로 늘릴 수 있었어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도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해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우리 몸의 혈관이 회복되는 황금 시간대예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인 후 아침에 느끼던 눈의 피로와 두통이 사라졌어요. 적절한 수분 섭취도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수적이에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하루 2회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 변비가 해결되고 피부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정말 인상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 환자 중 87세 할아버지 한 분이 75세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당시 의사들은 그분의 생존 가능성을 50%도 안 된다고 보았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지만 평생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방법을 철저히 실천했어요.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를 매일 섭취하고 건강한 기름을 선택해 사용했으며 적절한 보충제도 복용했어요. 하루 1시간씩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실천하고 외식을 줄이고 직접 조리한 건강식을 드셨어요. 놀랍게도 2년 후 그분의 모든 심혈관 지표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은 결과로 약물 복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지금 87세의 그분은 여전히 매일 아침 등산을 하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혈관 건강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눈 모든 정보는 제가 30년 동안 순환기내과 의사로 일하며 얻은 소중한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에요. 약물 의존적인 현대의학의 한계를 넘어 자연적인 방법으로 혈관 건강을 되찾는 것이 진정한 치료의 본질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제 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 중 80% 이상이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혈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약물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어요. 약은 결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대체할 수 없어요. 비타민 K와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의 균형 잡힌 섭취, 피토스테롤이 풍부한 식품들, 그리고 올바른 기름 선택은 혈관 건강의 기초예요. 여기에 적절한 보충제와 생활 습관의 변화가 더해지면 거의 모든 환자들이 약물 의존도를 크게 줄이거나 심지어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어요. 물론 이것이 모든 약물을 즉시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약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고 점진적으로 자연적인 방법을 도입하면서 약물 복용량을 조절해 나가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몸은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적절한 영양소와 생활 환경만 제공된다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제가 평생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예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처음에는 약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이제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약에 의존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마지막으로 자주 받는 질문들에 답해드릴게요. 혈액 응고 관련 약물 와파린 등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비타민 K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들기름은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봉 후 1개월 이내에 소비하는 게 좋아요. 냉장 보관도 필수이며 개봉 후에는 산소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해요. 가열 요리에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해야 해요. 대표적으로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무려 270도에 달해요. 정제된 올리브유와 콩기름은 약 240도의 발연점을 가지고 있어 가열 요리에 적합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더욱 소중해져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노년이 약물에 의존한 채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나날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방법들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시금치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 드셔보세요. 들기름으로 나물을 무쳐 매일 한 끼 이상 드셔보세요. 하루 30분씩이라도 걷기를 시작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몇 개월 후에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혈관이 젊어지고 활력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의사로서 저는 약물 치료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해요. 하지만 동시에 자연적인 치유법의 놀라운 효과를 무시할 수 없어요. 두 가지 접근법이 균형을 이룰 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더 많은 건강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행복한 인생담 라디오를 계속 들어주시고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혈관으로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순환기내과 전문의 이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해요.